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중화적정 과정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계산해보는 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화반응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지켜봐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HCl 염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염산을 여기다가 3개만큼 넣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3개를 넣으면 여기 안에는 H 플러스가 몇 개가 생길까요? 그렇지, 똑같이 3개만큼이 이온화가 될 거고요. Cl 마이너스 또한 3개만큼이 이온화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온화가 된다는 소리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H 플러스가 총 3개만큼 존재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는 Cl 마이너스 또한 이렇게 3개만큼 존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HCl 덩어리를 3개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3개 이렇게 안 넣잖아요. 뭐 3몰만큼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대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n개만큼 넣는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3n개만큼의 덩어리가 들어가면 H 플러스는 3n개만큼, Cl-는 3n개만큼의 덩어리로 존재를 하겠죠. 각각 내가 1개, 2개, 3개로 표현을 했지만 n개, 2n개, 3n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화적정 과정이니까 여기에 뭐를 넣는 거야? 그렇지, NaOH를 첨가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NaOH를 첨가했을 때 첨가한 NaOH에 따른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는,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체 이온수 그리고 양이온수와 생성된 물의 양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에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은 먼저 NaOH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어. 0개만큼 있다,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H 플러스가 얼만큼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H 플러스는 지금 3n개만큼 존재를 하죠. Cl 마이너스도 3n개만큼 존재를 한다. 아직 NaOH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Na 플러스는 없고요, OH 마이너스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전체 이온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그렇지, 전체 이온수는 총 3n, 3n 더해서 6n. 양이온수는 H 플러스만 존재하는 거 3n. 아직 생성된 물의 양은 없는, 요게 바로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aOH를 내가 한번 1개를 넣어본다. 이 덩어리를 1개 넣는 거야. 즉, 여기서는 1개의 의미를 n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NaOH가 n개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요 H 플러스가 사라지겠죠. 뭘로? OH 마이너스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H 플러스가 하나 없어지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때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이 하나 없어지는 순간 바로 Na 플러스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양이온수를 보충해 줍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여기에 표현해 볼게요. NaOH를 n몰만큼, n개만큼 넣었다라고 한다면 H 플러스는 n개가 사라져서 2n개가 되겠다. 그치? Cl-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3n개를 유지를 하겠죠. Na 플러스는 들어가는 족족 증가하겠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n개 넣었으니까 n개 생기는 거고요. OH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순간 바로 H 플러스와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도 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떤가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하나가 생겼죠. 즉, 양이온 하나가 없어지면서 양이온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6n으로 일정합니다. 양이온수 또한 양이온의 종류는 변했지만 그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3n으로 일정하다. 생성된 물의 양은 들어간 만큼 생긴 거죠. n개만큼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NaOH를 한 덩어리 더 넣어볼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는 H 플러스가 물이 되면서 바로 Na 플러스로 보충이 되겠죠, 양이온수가. 자, 그렇게 되면, 자, NaOH를 총 2n개만큼 넣었다고 치면은, 자, H 플러스는 3n개에서 n개로 총 2n개만큼 감소를 할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n개가 감소하는 거죠. Cl-는 3n개로 계속해서 일정하고요. 그리고 Na 플러스는 들어가는 족족 증가하니까 2n개. 아직 OH-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역시 마찬가지 전체 이온수 하나 없어지면서 하나 생겼으니까 전체 이온수 또한 6n으로 일정하고요. 양이온수 또한 3n으로 일정합니다. 생성된 물의 양은 들어가는 만큼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2n, 이렇게 2개의 H2O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aOH를 3n개만큼, 총 3n개만큼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H+가 전부 다 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없어진 H+를 보충해주는 Na+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H+는 이제는 없는 거고요. Cl-는 넣어봤자 계속해서 똑같은 이온수를 유지하고 있고, Na+는 아까 말했듯이 늦는 족족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OH-는 H+랑 반응하느냐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전체 이온수 역시 마찬가지 하나 없어지면서 Na+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6개고요. 6N. 그리고 양이온수도 3N개로 일정합니다. 물의 양은 3개, 3N개 해서 총 3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 NaOH를 3N개만큼 넣었을 때가 바로 H+와 OH-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상황인 거죠. 자, 요때를 우리는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야 라고 배웠고요. 이러한 상황, 이때의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에서의 지점이야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중화점. 그치? 중화점까지는 우리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양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은 중화점까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중화점을 넘어서서 NaOH를 한 덩어리 더 넣었어. 즉 N개를 더 넣었다. 총 4N개를 넣었다고 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H+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NaOH가 바로 이온화가 되면서 그들의 이온수를 증가하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H+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전부 반응했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Cl-는 아무리 넣어도 3N으로 일정하죠. Na+는 들어가는 족족 증가하니까 4N. OH-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H+가 다 반응했기 때문에 이때 N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H+가 없기 때문에 늦는 순간 바로 한 덩어리 들어가면 2개로 이온화되면서 전체 이온수를 6N에서 8N으로 2N만큼 증가시키게 되고요. 양이온수 같은 경우는 Na+가 하나 들어온 거니까 4N으로 N개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H+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양은 중화점에서 생성된 양만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요, 여러분 하나하나 반응시킬 때마다 어떻게 변화할지를 당연히 이해하고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위에 있는 이온수, 첨가한 NaOH의 양에 따른 이온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 3N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정한 친구가 있다. 자, 이런 건 누굴까요? 그치? 맨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으면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수 변화가 전혀 없는 애. 바로 여기 Cl-가 일정한 3N으로 일정하죠. 즉 얘가 Cl-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는 족족 증가해. N개 넣으면 N개 증가해. 2N개 넣으면 2N개 증가해. 3N개 넣으면 3N개 증가해. 4N개 넣으면 4N개 증가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 친구는 우리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염기의 구경꾼 이온인 Na+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자, N개를 넣으면 N개가 감소하고 2N개를 넣으면 2N개가 감소하고 3N개를 넣으면 3N개가 감소해서 0이 되어버리는,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친구는 누가 있겠죠? 그치? 보면은 점점 감소하는 산의 알자 이온인 H+. H+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 물질을 바로 OH- 라고 해서 요 이온표를 보고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자, 또한 더욱더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이온수, 양이온수와 전체 이온수 생성된 물의 양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첨가된 NaOH 양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온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전체 이온수부터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 중화점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NaOH를 3N개만큼 넣었을 때가 정확히 중화점이었거든요. 이때가 H+와 NaOH의 개수가 똑같아서 중성인 지점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처음에는 HCl을 3N개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얘가 H+3N, Cl-3N 해서 전체 이온수 6N이
중화점까지는 유지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치? 그러다가 중화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반응할 수 있는 H+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HCl이 한 덩어리 들어가면 두 덩어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그래서 8N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전체 이온수. 그래서 이온수인데 이 T라고 하는 건 토탈 이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이온수인데 이걸 줄여서 선생님이 NT라고 쓰면 이건 전체 이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체 이온수 했어. 양이온수는 우리 3N으로 일정하다가 4N으로 되죠. 즉 역시 마찬가지 중화점까지는 양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H+ 하나 없어지면 Na+ 하나 생기고 H+ 하나 없어지면 Na+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때? 중화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H+가 없기 때문에 우리 Na+ 하나가 바로 들어오면서 이온수가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양이온의 이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또한 우리 들어가는 족족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생성된 물의 양입니다. 생성된 물의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NaOH가 N개 넣으면은 N개 증가, 2N개 넣으면 2N개 증가, 3N개 넣으면 3N개로 증가하다가 H+가 전부 반응한 이후부터는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일정해지는 얘가 바로 생성되는 물의 양의 그래프야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지금부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건데 그 말이 이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러한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 생성된 물의 양 같은 경우는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먼저 그들의 값을 어떤 값들이 결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 혼합용액에서의 전체 이온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의 전체 이온수가 바로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중화점 이전에는 우리 요거의 액성이, 혼합용액의 액성이 뭘까? 중화점 이전이라는 건 원래 HCl, H+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NaOH를 넣고 있는데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이란 뜻이야. 즉, H+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란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때 액성이 산성일 때인 거지. 그쵸? 산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섞고 있는 산이 HCl이고 염기는 NaOH인데 둘 중에 누구의 양이 더 과량이었다? 더 많았다? 그렇지. 산성이니까 HCl의 양이 더 과량이라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의 전체 이온수가 그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HCl이 3N개만큼의 덩어리가 존재했을 때 각각 3N, 3N으로 6N의 전체 이온수가 결정이 됐고요. 그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변하지 않았거든. 즉 중화점 이전까지 여기에서는요. 우리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HCl이었고 이 HCl의 전체 이온수만큼의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화점 이후에는요? 중화점 이후에는 우리 액성이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이라는 뜻은 누가 더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야? 그렇지. HCl보다는 NaOH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중화점 이후에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가 NaOH야.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이온수의 그래프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의 전체 이온수만큼의 혼합용액이 전체 이온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양이온수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양이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의 양이온수가 그 혼합용액의 양이온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합하기 전, 그러니까 중화점 이전에는 지금 보니까 산성이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HCl이잖아요. 그 HCl에 있는 양이온수는 현재 우리 NaOH를 넣기 전에는 NaH+가 3인계였지? 그 3인계가 중화점 이전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3인계로 일정하다는 건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에 양이온수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양이온수만큼 존재해. 그러다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얘를 결정하는 건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의 양이온이 결정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예시를 들어주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성된 물의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누가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 우린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냐면 혼합 전에 이번에는 소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의 알자 이온 수가 바로 생성된 물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 반응물이야 라는 뜻이겠죠. 한계 반응물의 양만큼, 한계 반응물의 알자 이온 수만큼 생성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 중화점 이전 같은 경우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산이기 때문에 소량 존재하는 건 염기거든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의 양은 염기, NaOH에 존재하는 OH- 들어가는 OH-의 개수만큼 지금 H2O, 물이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는 한계 많은 물이 이제는 우리가 염기성이니까 HCl이 더 소량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HCl의 H+가 바로 H+의 양만큼의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중화점 이전에는 소량 존재하는 애가 NaOH였지만 중화점 이후에는 소량 존재하는 애가 HCl이기 때문에 각각이 이 물의 양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왔죠?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에 있는데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개념 프린트에 넣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프린트 빈 곳에다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HCl과 NaOH를 한번 혼합시켜 볼 거야. 자,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예를 들면 HCl을 5개, NaOH를 10개. 자, 이렇게 혼합했다고 칩시다. 자, 이때 혼합한 용액을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혼합 용액의 액성은 뭘까라고 물었어. 너무 쉽죠? 뭡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과량으로 존재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HCl보다는 NaOH가 5개랑 훨씬 많죠. 그럼 얘는 반응을 한 다음에 액성은, 그렇지. OH-가 5개 남아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염기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NaOH, 즉 염기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를 물어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발상의 전환이야. 자, 지금 보면 그냥 단순히 혼합했을 뿐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NaOH가 원래 있었고 거기다가 HCl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즉, 과량인 애에다가 소량인 애를 이렇게 넣고 있다. 그런데 중화점 이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NaOH에다가 HCl을 넣는데 중화점 이전이야.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지우지 않았는데요. 중화점 이전에는 우리 뭐의 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까? 그치. 전체 이온수의 양은 중화점 이전까지는 일정합니다. 즉, 전체 이온의 양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가 애초에 결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전체 이온수,
자, NaOH 덩어리가 10개 있으면 이 전체 이온수는 20개가 있겠죠? 근데 이 20개는 중화점 이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이온수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20개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양이온수 또한 마찬가지.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의 양이 바로 양이온수를 결정하겠지. 따라서 양이온수는 10개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H2O의 양은 어떻습니까? 소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고 했잖아. 염기성이기 때문에 소량 존재하는 애는 HCl이고요. HCl의 H 플러스의 양만큼 바로 H2O가 나온다라고 해서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겠나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다시 보면 두 번째. 자, 만약에 HCl이 8개 있었고요. NaOH가 6개 있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액성이 뭔가요? 이때 액성은 지금 보니까 HCl이 NaOH가 더 많이 존재하죠.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HCl이니까 HCl의 H 플러스는 남아서 그 액성을 결정하겠다. 즉 산성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산성이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에다가 NaOH를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에다가 NaOH를 넣고 있다라고 하는데 넣는 과정에서 아직 중화점 이전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화점 이전이니까 전체 이온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누가 결정하는 거야?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이 전체 이온수만큼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HCl은 총 8개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걔가 이온화 되면은 그치 8, 2, 16, 16개의 전체 이온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양이온수는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의 H 플러스의 양만큼 중화점 이전까지는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8개니까 H 플러스 8개니까 양이온수 또한 혼합용액에서 8개가 중화점까지는 유지가 된다. 자, 물의 양은 우리 소량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즉 NaOH의 OH-의 양만큼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6개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수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참 보기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아마 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알려주냐? 자, HCl과 NaOH를 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개수를 숨기냐면요. 얘네들의 몰농도와 부피를 알려줘서 개수를 찾게끔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면 HCl이 0.2몰 농도짜리였고요. NaOH가 0.3몰 농도짜리였던 거지. 그랬을 때 액성과 그리고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을 결정해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HCl을 20ml 만큼과 NaOH를 10ml 만큼을 섞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그냥 3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혼합된 용액의 액성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그냥 단순하게 얘가 더 많네. 그러니까 무조건 산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많다고 무조건 그 안에 HCl과 NaOH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 20ml에 얼마만큼의 HCl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치, 몰농도가 나왔어요. 우리 혹시 까먹었을까 봐요. 잠깐만 쓰고 지울게요. 자, 몰농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부피분의 몰수의 의미인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줘야 우리 몰수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몰농도의 단위는 몰퍼 리터라고 했지. 그래서 몰퍼 리터에다가 대괄호 안 해야지. 몰퍼 리터에다가 리터를 곱하면 몰수의 형태인 몰의 단위가 나오고, 만약에 몰퍼 리터인 몰농도에다가 밀리리터를 곱해주면 리터만 약분되면서 밀리몰의 형태가 되고, 이 밀리는 우리 10-3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3승 몰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라고 이제 분필이 떨어뜨렸는데, 자, 지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요, 놀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HCl 20ml 안에는 지금 얼마만큼의 HCl이 들어있는 거야? 0.2 곱하기 2 하면 그렇지 4인데 미리몰의
형태로 쓴다면 지금 20ml에 4mm몰의 HCl이 들어있는 거고요. NaOH는 10ml, 3 곱하기 이거 10ml 해주면은 3mm몰만큼의 NaOH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일단은 누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렇지. HCl이 더 많은 상황인 거지. 그럼 이때는 액성이 산성입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즉 액성이 산성이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HCl이네. 그럼 HCl에다가 NaOH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HCl 4mm몰이 있으니까 그 NaOH를 넣는데 중화점 이전인 상황이겠죠? 그럼 전체 이온 수는 우리 HCl이 결정을 하겠지. 즉 HCl에는요 지금 덩어리가 4mm몰이니까 총 H+와 Cl-로 이온화가 되면 그들의 전체 이온 수는 428, 8mm몰이 되겠지. 8mm몰. 만약에 이들의 값을 우리가 미리몰이 아닌 몰의 단위로 구해라 라고 묻는다면 얘가 8mm몰이기 때문에 밀리의 단위를 10-3승의 몰의 형태로 이렇게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의 형태로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양이온 수는 즉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니까. 즉 H+의 양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4mm몰인데 미리의 단위를 환산한다면 4 곱하기 10-3승 몰이야. 자, 물의 양은 소량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고 했지. 즉 NaOH 자체가 세 덩어리 있으면 OH-도 3개 나오기 때문에 3mm몰이야. 근데 미리몰의 형태를 몰의 형태로 바꾸려면 10-3승을 미리 대신 쓰면 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몰수로 환산해서 풀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네 번째,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요. 만약에 HCl이 10ml 있고 NaOH가 20ml만큼 혼합을 했다. 그때의 각각의 값들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의 액성을 먼저 결정을 해보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0.2몰 농도짜리가 10ml야? 그럼 그 안에 2mm몰만큼이 있는 거죠. 자, 그럼 NaOH는 0.3 곱하기 2 해주면은 6mm몰만큼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가 더 과량인 거지? 그렇지. NaOH가 더 많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액성은 많이 존재하는 NaOH가 결정하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혼합 용액은. 자, 그럼 전체 이온 수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에다가 HCl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중화점 이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전체 이온수 같은 경우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NaOH 양만큼 존재했겠다. 즉 6개의 덩어리니까 얘가 Na+와 OH- 이온화가 되면은 6이 12, 12개, 12몰 미리몰만큼 존재하겠고요. 12mm몰. 근데 미리의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0-3승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양이온수도 마찬가지. Na+의 양만큼 존재하겠죠? 6 곱하기 10-3승몰. 물의 양은 소량 존재하는 NaHCl의 H+의 양만큼, 즉 2 곱하기 10-3승몰만큼 존재하겠다라고 각각의 칸들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혼합 용액에서의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 물의 양을 결정할 때는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 뭐야? 그치. 이렇게 액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즉 액성을 먼저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과량이고 뭐가 소량인지를 알아야 각각의 값들이 어떤 값을 대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보시고 사고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념 프린트에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연습 문제 1, 2, 3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연습 1, 2, 3번 한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1번 보니까는요, 지금 HCl과 NaOH를 이렇게 가라고 하는 상황은요, 시럽은요 10ml, 10ml 섞어 놓은 거고요. 나의 혼합 용액은 30ml, 10ml를 섞어 놓은 상황이야. 그랬을 때 양이온수가 2N, 3N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액성은 염기성이고 산성이야 라고 혼합 용액의 액성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HCl과 NaOH의 몰 농도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몰 농도의 B라고 한다면 우리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 B,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 B를 우리 구하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혼합 용액을 보고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보라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액성을 먼저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무려 액성을 이렇게 줘버렸네? 그러면은 이 가와 나 혼합 용액에서 누가 과량이고 소량인지를 이미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액성이 염기성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부피만큼 있다고 해서 얘가 중성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10ml와 20ml 안에 HCl과 NaOH가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보니까는 염기성이라며, 즉 NaOH가 더 많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지.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한테 수량 존재하는 HCl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 양이온수 같은 경우는 중하점까지는 이온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양이온수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NaOH에서 Na 플러스의 양만큼 존재할 것이란 말이지. 따라서 10ml의 여기 Na 플러스는요 2N 들어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10ml의 Na 플러스가 2N 있으면 이 덩어리 자체도 2N만큼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써볼 거냐면 부피 안에 양이온수를 적어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어차피 양이온수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양이온수랑 같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를 봐봐. 그럼 두 번째에서는 산성이래. 그럼 산성이라는 건 누가 과량이라는 뜻이야? 그치? HCl이 과량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지금 똑같은 NaOH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에서의 NaOH 10ml에는요 NaOH가 Na 플러스가 2N 존재하니까 NaOH 자체도 2N만큼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양이온수가 3N이래. 즉 산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 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 상황으로 보자고 했지. 따라서 이때는 뭐야? 산의 H 플러스의 양이 3N개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산을 썼기 때문에 이거 30ml에 3N이 있으면 그치 10ml에는요 N만큼 있어야지. 3분의 1만큼 존재하니까 부피가. 그래서 몰농도 F, 부피에 몇 개 들어있냐라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얘는 HCl은요 10ml에 N개만큼 있고요 NaOH는 10ml에 2N개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약분 샥샥 해주면 1대 2의 몰농도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요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처음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고 과정은 아니라는 거. 자, 2번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2번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HCl과 NaOH를 섞고 있는데 전체 이온수가 나와져 있죠. 그치? 지금 현재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액성을 먼저 파악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액성을 주진 않았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정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가용액, 혼합 용액이 만약에 산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혼합 용액에서 지금 HCl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이라고 가정한 거지. 즉 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NaOH를 갖다가 HCl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중하점 이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이온수 같은 경우는 HCl의 양만큼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태이겠죠. 따라서 이 3N개, 지금 선생님이 써볼 거는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3N개라고 하는 건 10ml에 3N개 들어있는 거지. 즉 H 플러스 1.5N, Cl-1.5N이 만나서 3N개만큼의 전체 이온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NaOH를 갖다가 넣어주었는데 산성이어도 3N개는 변하지 않을 거란 뜻. 그치? 자, 그럼 이게 결정이 됐어? 그럼 똑같은 용액을 썼기 때문에 이 나의 혼합 용액의 HCl에도 똑같이 3N개만큼의 전체 이온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를 보니까 가보다 지금 염기 양이 줄었죠, 오히려. 염기의 양이 10ml만큼 줄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에서도 산성인데 나에서는요 NaOH를 더 적게 넣으면 당연히 얘도 산성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HCl이 과량이고요. 따라서 얘를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3N개만큼이 전체 이온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2N으로 잘못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모순이 생긴 거죠. 이러한 모순은 생긴 이유는 뭐야? 내가 처음에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에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었구나 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했던 가정이 틀렸구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확실히 되는 거지. 아, 얘가 염기성이라는 거는 확정이야, 확정. 그러면은 염기성이니까 이 3행계만큼을 결정하고 있었던 건 누구야? 바로 NaOH의 전체 이온수가 3N이었고 얘가 과량이니까 HCl에다가 NaOH에다가 HCl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중성인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중성인 상황을 이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중성인 상황이 이게 아니었을 때 염기성이었다가도 다른 상황에서 여기에 정확히 똑같은 양이 존재했다면 산성 또는 염기성으로 가정을 해도 그 가정이 틀리지 않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중성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무조건 염기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틀렸을 경우에만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맞을 경우에는 산성 또는 중성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건 나중에 그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얘가 3N계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똑같은 NaOH를 썼기 때문에 이 20ml에 3N이 있으면 10ml에는 전체 이온수가 1.5N만큼 있겠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염기성이었다면 이 전체 이온수가 1.5N만큼 존재해야겠지. 근데 1.5N이 아니라 2N만큼 있다는 건 여기에서는 HCl이 과량이었구나. 따라서 HCl에다가 NaOH를 넣는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면 10ml에 HCl의 전체 이온수가 2N만큼 있어야 전체 이온수 2N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중화점 이전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HCl은 10ml에 2N, NaOH는 10ml에 1.5N이니까 그들의 몰농도 비를 구해본다면 HCl은 10ml에 2N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NaOH는 10ml에 1.5N개 있으니까 몇 대 몇인 겁니까? 약분 해주면 4대 3의 몰농도 비입니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 사실 선생님 이거 전체 이온수가 아니라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반띵하고 요거 반띵해도 똑같이 4대 3에 나오죠. 왜냐면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선생님 왜 반띵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 전체 이온수를 적은 거니까 이 전체 이온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두 개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몰농도는 그 덩어리의 몰수를 궁금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그 실질적인 몰농도를 구하는 식은 맞다. 하지만 비율로 따질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연습 3번 마지막이죠. 자, 이번에 생성된 물의 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액성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액성 한번 파악해 본다면 자, 가 같은 경우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 뭐 예를 들면 5mm 있는 애가 더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만약에 산성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물의 양은요 소량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고 했잖아. 다시 얘기해서 NaOH의 OH-, 즉 부피분의 R자이온 H 플러스의 양 또는 OH-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얘 20ml에 2N개만큼의 OH-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산성이니까. 얘가 수량이니까. 그치? 자, 그럼 똑같은 애를 썼기 때문에 15ml에는 몇 개? 15ml에는 1.5N개만큼의 OH-가 존재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봐봐. 얘는 줄었고 얘는 늘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산성이겠죠. 따라서 얘가 더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1.5N만큼의 물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3N개만큼 나왔어. 모순이 생긴 거죠. 이 모순이 생겼다는 건 처음에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처음이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이걸 다 지우고 염기성이라는 건 NaOH가 더 많은 양 존재했다는 뜻이고요. 소량 존재하는 애 2N 같은 경우는 얘 5mm에 2N 있어. 즉 5mm에 H 플러스 2N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 10mm에는 같은 HCl을 썼기 때문에 4N 있는 것이고요. 15mm에는 6N만큼이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얘가 만약에 소량 존재하는 애였다면 4N만큼의 물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3N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서는 HCl이 과량이라는 뜻이죠.
즉 3에는 누가? 즉 NaOH의 OH-의 양이 3N개만큼 있었구나 라고 해서 바로 몰농도의 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몰농도의 비를 다시 한번 검산해보면, 이 밑에 있는 것으로 검산해보면 2N이 나오려면, 즉 15mm의 3N이면 이게 5mm의 N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mm에는 2N개가 있어서 2N개만큼의 물이 나왔다고 검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인 몰농도의 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지금 10mm의 4N 있죠? HCl은 10mm의 4N인 거고요. 같은 부피만큼 모은다면 얘는 10ml에 2N이 있는 거니까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약분해서 2대 1의 몰농도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서 혼합 용액에서의 이온의 조성, 그 이온의 조성을 가지고 이온의 전화 균형식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 균형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선생님이 혼합 용액에서의 이온의 조성까지 본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의 분수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내용은 중화반응 2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